자, 오늘 3주차 하는 내용은요, 이제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를 취하는 방법들을 학습을 할 겁니다. 윈도우를 복구하는 과정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안전 모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책에 있는 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컴퓨터 윈도우가 정상적으로 시작되지 않거나 시작 화면이 나타나지 않으면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컴퓨터를 켰는데 켜긴 켜졌어요. 무슨 화면에 글자가 보이긴 하더니 윈도우 화면이 안 떠요. 그러면 이제 난감한 거죠. 그렇죠. 그럼 원인이 뭐냐? 우리 가정에는요, 거의 100이면 100 바이러스예요. 예. 그런데 바이러스를 제외하고는 뭐냐 이거지.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레지스트리 손상. 레지스트리가 또 뭐냐 이거죠. 레지스트리가. 자, 레지스트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작 버튼 누르면 그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 창이 있어요. 바로에. 그럼 거기에다가 regedit라고 쓸 거예요. regedit. 그럼 레지스트리 에디트라는 게 뜨거든요. 예. 자, 여기다 좀 제가 메모를 해드리면은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레지스트리 편집기라고 하는 거예요. 레지스트리 에디트.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요, 시작 프로그램 목록에 가도 없어요. 왜 없느냐? 우리 그런 말 하죠. 아는 게 힘이죠. 근데 얘는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얘를 섣불리 알았다가 건드리면 컴퓨터가 박살나요. 그래서 안 알려줘요. 자,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아무리 건드려봤자 고장나는 거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한글 2007에 가서 뭐를 하다가 에이 모르고 내가 삭제했어. 삭제했으면 다시 설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름을 레지스트리는 잘못 건드려 놓으면 컴퓨터가 옴짝달싹 안 해요. 사람으로 말하면 신경구조예요. 신경구조. 오장육부 뼈다고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머리카락에서부터 모든 신경구조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신경구조가 레지스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레지스트리 편집기라는 게 떠요. 이렇게 편집기 뜬다고. 그럼 이제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데 가서 열어보시면 아는 글자 하나도 없어. 뭐 소프트웨어래. 그럼 소프트웨어 눌러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거래.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면 여기 보니까 뭐 칼크는 계산기야. 여기 보니까 또 무슨 뭐 팩스에 관한 기능도 있고 FTP에 관한 것도 있고 뭐 여기 있기는 있어요. IME는 뭐야? 우리 한글 영문 바꿔서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노트패드랑 메모장이거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하나 이거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 오피스에 가면 오피스 12가 있어. 12가 뭐냐면 엑셀이 오피스 2007. 여기 엑셀이 있거든. 근데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게 엑셀을 하다가 안에 있는 옵션 값을 바꿨어요. 엑셀 안에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한글 2007은 기본 과정을 돌리는 기능이 있어요. 초기 값을 바꿔라. 원위치를 해라. 그럼 원래로 돌아가는데 엑셀은 원래 값으로 돌려라 하는 기능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다 보면 기본값 복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원래로 돌아오는데 엑셀은 그런 게 없다고. 파워포인트는. 그럼 여기는 엑셀이라고 보이시잖아요. 요거. 여기 보면 뭐 파워포인트도 보이고 워드도 있잖아요. 그럼 요 엑셀을 제거해. 그리고 나서 엑셀을 실행하면 엑셀이 초기 작업, 초기 화면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그 안에 설정해 놓은 값들이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엑셀을 실행했는데 엑셀 안에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 오피스 단초에 들어가서 옵션에 가면은 여러가지 이런 값이 있어요. 구성표를 은색으로 해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검정으로 해놓으면요 엑셀에 있는 화면이 보세요. 검정색으로 뜨죠.
일반적으로 이 옵션에 들어가서 보면은 검정이 아니라 파랑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던 게 푸른색으로 뜨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검정으로 놓고 보거든요. 이 검정이 훨씬 보기 좋아요. 예.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를 10포인트로 할 수도 있고 20포인트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20포인트로 놓고 시작을 하면 엑셀이 글자가 크게 들어가겠지. 근데 이게 원래 값을 뭔지 모르잖아. 근데 한글 2007은 원래 값 보관하라고 하면 원래로 돌아오는데 얘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 있는 엑셀이라는 값을, 요거는 2010 버전이에요. 2010 버전 엑셀이고 2007 버전 엑셀이고, 얘를 삭제하고 엑셀을 실행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잘못 건들면 어떻게 돼? 나는 모양새 있게 꾸며놨는데, 옵션을 바꿔놨는데 누가 이걸 건드려 버리면 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신경구조가 잘못됐으면 치료해주고 뼈마디가 잘못됐으면 맞춰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야, 레지스트리 편집기라고. 근데 이거를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된다? 뭐 엉망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 정보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안 되니까 전원을 끄겠죠. 다시 키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이 정보가 다 깨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는 지금 레지스트리에 손상을 입었다 이거야. 손상. 사람으로 말하면 병원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어디가 아프다 이거지. 아프다. 또 드라이버 손상이나 비호환성이 있어요. 드라이버 손상. 여러분이 사운드 짠짜라짠 소리가 나야 되는데 오늘부터 소리가 안 나. 봤더니 그 사운드 프로그램, 드라이버라고 하죠. 드라이버는 뭐냐면 하드웨어를 작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드라이버라 그래요. 여러분 되게 프린터기가 있잖아요. 프린터기를 작동시키려면 프린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드라이버라 그래요. 엑셀은 뭐예요?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잖아요. 단순한 소프트웨어.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USB 메모리를 꽂으면 USB 메모리라는 하드웨어를 인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드라이버라는 거죠. 근데 이 드라이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고, 모니터로 연결해주는 드라이버가 잘못되면 모니터 화면이 안 나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윈도우 8을 부팅하는 부트 매니저의 손상. 부트 매니저가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윈도우 7이든 윈도우 8이든 윈도우 XP든 간에 부트 매니저가 있어요. 부트 매니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트 매니저가 하는 일은 매니저니까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지.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부팅에 관한 얘기 했었나요? 부팅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팅이. 그럼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원을 켰어요. 컴퓨터를 켜면 어떻게 컴퓨터가 작동되는지. 자, 전원을 온 했어요. 전원을 온 했단 말이야. 온 했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포스트라는 작업을 한다 그랬어요. 포스트. 이 얘기는 드린 것 같은데,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한다.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는 걸 해요. 어디에 의해서? 시모스에 의해서. 시모스에 의해서 포스트라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시모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모스라는 회로가 걔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포스트 작업을 못하죠. 포스트를 끝내야만이 윈도우로 넘어오는데, 포스트 시모스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 포스트를 못하니까 윈도우로 못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제 컴퓨터가 2번 그랬어요. 제 컴퓨터가 2번. 시모스가 2번 깨졌어요. 한 번은 모르겠어요. 왜 깨졌는지 몰라도 뭐 문제가 있었으니까 깨졌겠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랬더니 전원을 딱 켜고 하니까 시모스 오류라고 딱 뜨더라고요. 화면에. 그때 화면이 싹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그 글자를 봤으니 알았지. 아, 시모스가 고장났다구나 하고 떴으니까. 그 다음에 전원을 껐다 켜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갖고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메인보드만
케이스 다 가져가봤자 필요 없고 메인보드만 뜯어서 가져가면 그 시모스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조정해주면 돼요. 원래대로 복원을 해주면 돼. 근데 그런 기구가 우리 집에는 없으니까 가정에는 10,000원이면 해줘요. 뭐 10분이면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고쳐가지고 집에 와서 또 이제 조립을 다시 해야지. 뜯어놨으니까. 케이스에다 집어넣고 뭐 메모리도 꽂고 뭐도 꽂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또 탁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쓰다가 최근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또 뭐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모스가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안에 컴퓨터 메인보드 안에 회로가 하나가 들어있는데 요즘 나오는 건 다 2개씩이에요. 2개씩. 그래서 하나가 오류가 나면 이쪽에 있는 게 전달이 돼요. 그럼 얘는 안 깨지느냐? 일로 못 들어가요. 거꾸로 역류를 못 해요.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하나는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 애고 그러니까 들락날락 거릴 수가 있고 하나는 못 들어가요. 나올 수만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보관용이 들어오는 거야. 작동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요즘 거는 괜찮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복원을 해주니까 기계가. 근데 옛날 거는 시모스 안에 있는 내용이 깨지면 우리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맡겨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본체 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계적으로 검사를 해서 끝나고 나면 이제 윈도우 부트 매니저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팅이라고 하는 거죠. 부팅. 부트라고 하는 것은 부팅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키보드나 마우스나 또 USB 메모리를 꽂으면 그런 기계를 인식시켜야 되고 내가 뭐라고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는 이런 뜻이구나. 뭐 오른쪽 버튼은 무슨 메뉴가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 윈도우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 로딩이 돼야 돼. 그게 부트 매니저가 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오고 다시 반대로 돌리면 잠기고 이런 기능이라는 거지. 기본적인 기능. 그게 있어야만이 바탕화면에 아이콘도 뜨고 여기다 오른쪽 누르면 뭐가 되고 복사해서 붙이면 작동되고 이런 거거든. 그런 기본적인 기능을 작동시키는 부트 매니저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한 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단계가 한 8단계 정도 가는데 그 단계를 갖고 시험에 내지는 않지만 어느 자격증에는 또 시험에 내더라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가 있는데 그 과정이 순서가 바른 것, 틀린 것 뭐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뭐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왜 깨지냐 이거예요. 왜 깨지냐. 대부분 바이러스예요. 이거를 내가 뭐 눈에 보여야 그걸 깨듯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다 숨겨놨기 때문에. 근데 사용자는 깨고 싶어도 얘를 손상을 입히고 싶어도 입힐 수가 없어.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바이러스를 제작해가지고 유포하는 나쁜 사람들이 어떤 기능을 이제 작동을 시키면 뭐 여기 있는 레지스트리 영역이 깨지거나 그 다음에 뭐 드라이버를 손상시키거나 하게끔 그런 거를 이제 유포를 하는 거죠. 유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사회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정도 실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제작해서 유포한대요. 그 바이러스 중에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 그 체르노빌 바이러스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아주 그냥 제가 아주 그것 때문에 고생을 오랫동안 했는데 학원에 있는 컴퓨터 강의실이 초토화 됐어요. 다행히도 프로그램이 깨져서 다행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드웨어도 고장해놨어요.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소프트웨어적으로만 문제가 있다라고만 하는데 이 체르노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드웨어도 깨져요. 첫 번째 사례예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대학생이에요. 대만에 있는 대학생인데 대만 대학생인데 그냥 만들었다가 그 바이러스가 이제 미국에도 감염이 된 거죠. FBI, 뭐 CIA, 뭐 백악관이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놈이 이런 바이러스를 풀었는지 잡으러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FBI하고 CIA가 같이
대만에 가갖고 학생을 잡아갔어요. 미국으로. 그래갖고 속된 말로 뒤지게 팼겠지. 너 이 자식 너 이런 걸 왜 만들었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대만에 또 알려졌지. 우리 애 내놔. 네가 왜 데리고 가? 얘 나쁜 애니까 내가 혼내줄게. 니네 거 아니잖아. 우리의 학생이잖아. 우리나라의 국민이니까 내가 혼내줄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말은 대만에는 법 없지 않냐 이거야.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 법이 없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대만에는. 바이러스에 감염 그런 거를 유포하면 뭐 처벌을 받는다 이런 법이 없었어. 그러니까는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 나쁜 놈 그러면 안 돼. 끝 이거야. 그 법을 만들었죠. 그 법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야단만 친 거야. 너 다음에 하지 마 이렇게. 근데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미국에서 초청을 했어요. 우리 기관에서 일 좀 해주십시오.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취업 갔어요. 미국으로. 미국 FBI로 취업을 나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바이러스를 이제 만들고 하는 게 내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집행유예를 받죠. 첫 번 사고 치면 집행유예 보통 받잖아요. 뭐 2년 집행유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이제 자숙하고 생활하겠지. 그동안 뭐 하느냐 이런 기관에서 데려가서 이제 활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러려고 하는 경우도 많대요. 아니면 진짜 정신이 나간 놈이겠지 뭐. 그럼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내 컴퓨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너무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백신을 설치하면 되죠. 백신을 설치하고 사용하면 최소한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전원이 껐다 켜줘 계속 그러면 문제가 커져요. 소프트웨어도 문제가 생기고 하드웨어도 문제가 생겨요. 전원을 켜놓고 작동하는 중에 폭 하고 정전이 됐어. 이때는 좀 치명적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컴퓨터는 배렸다고 보면 돼요. 부팅하는 중에 정전이 되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윈도우 7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부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부팅하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부팅해요. 다시 켜주면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안에서 부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에서 지가 점검을 하러 들어가요. 알아서 자동으로 글로 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네요. 이상이 있네요. 이상이 있으면 고쳤습니다. 다시 껐다 켜주세요. 그럼 딱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다시 껐다 켜주면서 정상적으로 쫙 작동이 되니까 걱정이 없어요. 윈도우 8은 더 좋지. 윈도우 7이 그 정도라면 윈도우 8은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는 그런 거로 인해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 근데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컴퓨터가 문제가 있다, 뭐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런 거예요. 광고창. 인터넷 전원을 켜면 컴퓨터가 켜지는데 뭐한 놈은 광고창이 막 7, 8개씩 열리고 닫으려고 그러면 또 다 열리고 못 살겠습니다 이거지. 그거는 바이러스도 아니고 뭔가 프로그램이 깔려 들어온 거야. 왜 깔려 들어왔어? 어디 간 거지. 예를 들어 더러운 곳에 돌아다니면 신발에 양말에 묻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까는 집안도 더러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인터넷에 가서 뭐를 봤는데 뭐를 설치하래. 뭣도 모르고 오케이 했거든.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왔단 말이야. 그걸 누가 뭐라 그래? 사용자가 주인이 오케이 했잖아. 그건 백신이 커버 안 해요. 백신은 뭐냐면 주인 몰래 들어온 놈 잡는 거지. 주인이 오케이 했잖아. 그리고 다음 눌러 설치했잖아. 뭔진 모르고. 그러니까 월커니 초대받은 손님이잖아. 정상으로. 그러니까 백신은 가만히 있는 거지. 뭐라고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면 또 한 소리 먹을 것 같으니까 저게 주인한테 말 대꾸 한다고 혼날 것 같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허락받은 건 백신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주인이 이제 오케이 했으니까 와가지고 다 뒤집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건도 보세요. 저 물건도 보세요. 광고창이 뜨고. 이거를 제거하려고 봤는데 과거에는 제거하는 게 쉬웠어요.
특정 몇 개 프로그램들이 심어지는데 그것만 제거하면 되는데 이제는 안 돼요. 또 그 레지스트리라는 곳에 다 들어가요. 그럼 레지스트리 다 뜯어봐야 되잖아. 다 모르죠, 저도. 그렇게 되면 컴퓨터 키면 광고창 뜨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그게 싫으면 어떻게 돼?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든지 아니면 복원해야 돼. 복원. 어제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저께나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저께 날짜로 되돌리면 되거든. 오늘 배울 거니까. 그렇게 하면 어제는 문제가 생겼지만 그저께는 3, 4일 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면 그 날짜 이전으로 되돌아가라 이거지. 역사 이전으로. 그럼 그때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예. 자,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윈도우 8에서는 PC 복구, 뭐 PC 초기화, 시스템 복원, 시스템 이미지 복구, 자동 복구, 명령 프롬프트 시작 설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렇죠? PC 복구는 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초기화는 뭡니까? 초기화. 공장에서 생산하던 것처럼 되돌리는 거예요. 아예 처음으로.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던 내문서 안의 자료들은 그냥 안녕 빠이빠이지.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좋아. 근데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 옮겨놔야지. 내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에다가 옮겨놔야지. 그리고 초기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최초의 컴퓨터를 구매한 것처럼 돌아오지. 근데 또 문제가 뭐예요? 아리안글이나 엑셀은 다 지워지잖아. 다시 설치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PC 복구는 뭐예요? 야, 데이터를 지워지면 안 되니까 데이터는 두고 윈도우만 돌려놓자. 이거 윈도우만. 그게 복구예요. 그럼 복원은 뭐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야. 이전 상태로. 그러니까 초기화는 싹 지우고 집 허물고 새로 집 짓는 거고, PC 복구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살려두고 다시 짓는 거고, 복원은 전날 상태, 그 전날 상태, 컴퓨터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마다 기록을 해주거든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상태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은 아무런 일이 없었네. 그럼 기억할 게 없으면 넘어가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 해보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이미지 복구라는 게 있는데, 사용자가 컴퓨터 상태를 복원이나 백업을 해요. 아, 오늘은 이상이 없었겠지. 오늘 상태를 기억시켜놔야지 하고 명령을 걸어서 오늘 상태를 기억시켜놔, 사용자가.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뭐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맞아, 며칠 전에 이상이 없었지. 그럼 그 날짜로 돌아가야지. 내가 지정해 놓은 공간으로.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고. 자동 복구는 그냥 컴퓨터 켜졌을 때 문제가 생기면 윈도우가 알아서 복원하러 들어가요. 예. 아니면 이제 명령 프롬프트라 그래서 이런 거에 명령 프롬프트는요. 요걸 명령 프롬프트라 그래요. 이렇게. 과거에는 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명령어를 모르면 이제 닫아야지. 이거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윈도우 8은 좀 이런 게 많아요. 윈도우 7은 다양하지는 않고.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85쪽에 BBS 팝업 메뉴에서 부팅 장치 선택하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자, 이 방법서부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컴퓨터를 껐다 킬 겁니다. 껐다 킬 거니까 제가 이제 지금 그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떠들고 있는 거를 방송을 녹화하는데 이 녹화 기능이 잠깐 멈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녹화를 할게요. 이어서.